기질은 그냥 천천히 적응하는 아이였을 뿐인데 환경에 따라서 걔는 위축된 아이로 변해요. 불안이 높은 아이로 변해요. 그리고 자신감 없는 아이로 변해요. 대단히 부정적인 건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작가님. 기질과 성격이 다르다면서요? 제가 그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 뭐가 궁금하실까? 라고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봤더니 네네.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진짜 이거 변화할 수 있어? 맞아요. 좀 맞아요. 바꿀 수 있어? 네. 이게 궁금하시니까 자꾸 그 질문을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정말 기질은 성향의 근본이 되는 거고 그 씨앗을 토대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사실은 성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질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런 관계거든요. 볼트와 너트가 딱 맞았을 때 어때요? 최고의 결합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환경이 기질이 있는데 만약 기질을 볼트라고 했을 때 정확한 너트를 결합시키지 못하면 이제 네. 삐거덕거리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단히 관계지향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환경에서 그것을 잘 피드백해줘서 그 친구가 대단히 관계지향적인 센시티브한 그런 친구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면 아주 좋은 건데 네. 반대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니까 어떻겠어요? 그게 중요한 가치니까 상처도 쉽게 받고 되게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네네.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근데 그 사랑받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잘못된 너트가 끼워졌을 때 오히려 사람을 기피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왕래하는 것들을 되게 꺼려하고 그래서 그 기질이 진짜 관계지향적인 기질 맞아?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질이 끝까지 가는 거 맞아? 그리고 성격은 진짜 다른 걸까? 이런 거는 바꾸는 걸까? 환경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꾸는 게 아니라 대단히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키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꿔지진 않는다. 그럼 사람마다 그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기질을 좀 대표적으로 종류로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네. 기질은 사실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다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쉬운 아이, 까다로운 아이, 뭐 슬로우 웜업 되는, 그러니까 천천히 적응하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할 수 있고 네. 유아 정도는 될 때는 좀 더 복잡하게.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좀 기질을 나누냐면 뇌 유형, 뇌 선호 유형으로 좀 나눠요. 네네네. 그래서 뇌 선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좌뇌, 우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좌뇌, 우뇌만 하면 그럼 좌뇌 사람들은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좌뇌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순서적이고 딱 틀을, 구조 이런 거 좋아하고 룰 좋아하고 그리고 텍스트 좋아하고 정리된 거 좋아하고 요약 정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하고 이런 기질이 있고 운에는 또 어때요? 되게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수성 풍부하고 되게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필이 딱 오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일반적인 특징이 있지만 네. 그것만 가지고 유형을 다 나누기는 조금 마치 우리가 혈액형으로 O형은 다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조금 더 뇌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그 좌뇌에도 좀 더 추상적인 좌뇌를 쓰는 사람이 있고 좀 구체적 좌뇌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뇌도 마찬가지로 추상적 우뇌 이것에 따라서 또 유형이 좀 달라진다. 이제 이런 내선호 유형으로 또 기질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각각의 행동 선호에 따라서 조금 더 분류가 되긴 하지만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내선호 유형에 따라서 생각 유형의 기질 구분은 좀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기질에 맞춰서 부모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있죠. 아주 아기 때 12개월 이전에는 되게 슬로우 웜업 베이비. 그러면 되게 천천히 적응해요. 네. 근데 부모님 마음이 급하잖아. 옆집 애들 다 하는데 그러니까. 왜 얘는 못해? 그러니까 빨리 해봐. 네. 조금 더 해봐. 이렇게 푸시를 하면 슬로우 네. 웜업 베이비들은 이게 뭐야? 난 너무 어려워. 무서워. 그래서 세상은 무서워. 그래서 점점 거북이가 이렇게 등껍질에 자기 목을 숨기듯이 숨겨버려요. 처음에 기질은 그냥 천천히 적응하는 아이였을 뿐인데 환경에 따라서 걔는 위축된 아이로 변해요. 불안이 높은 아이로 변해요. 그리고 자신감 없는 아이로 변해요. 대단히 부정적인 건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는 되게 많아요. 요즘 너무 현대사회가 급변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또 아이들의 성장도 되게 이전보다는 되게 혁혁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렇게 내성적인 애들을 못 참아요. 막 가면 발표해야 돼. 손 들고. 왠지 나 이거 그런 거 알아. 좋죠. 막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너무 잘하고. 네네네. 근데 그 기질인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되게 이제 외부적으로 자기를 자꾸 표현하라고 하면 그 애들은 일테면 거기에 맞추다가 되게 지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거나 그쵸? 아니면 지금 슬로우 웜업 베이비처럼 더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무기력한 아이로 변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대단히 악영향을 인생에 있어서 악영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진짜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의 아이인지를 파악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기질에 맞추어서 함께 해주고 그래서 세상이 안전하다는 걸 좀 느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좀 펼칠 수 있다.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면 세상이 좀 달라진다. 이런 게 사실은 주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들이 기질에 포커스를 좀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 기질은 어떨까라고 되게 궁금해지는데 그럼 저희 아이들의 기질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객관적 검사가 있죠.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그런 검사로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객관성이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애들을 조그만 아이들을 그 검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네네. 그의 반응성, 활동성, 주의 집중성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네. 한 번에 그게 다 체크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24시간 붙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잘 관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모가 준 거가 좀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기질들이 있구나. 우리가 마치 혈액형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특성이 좀 달라. 이렇게 하듯이 이런 증거가 있구나에 대한 나름의 내용성을 조금 가지시면 네네. 그 정보를 좀 아시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저래서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그 정보 전혀 없이도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면 얘가 뭘 좋아하고 뭐 할 때 무서워하고 뭐 할 때 뒷걸음질 치고 뭐 할 때 앞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그 기질을 이름표는 못 붙이더라 전문가처럼 이름표는 못 붙이더라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기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이 들었을 때 항상 관찰하세요가 1번이에요. 네. 따라가세요. 관찰과 항상 팔로잉. 이제 좌뇌 우뇌에서 추상적 좌뇌, 구체적 좌뇌, 추상적 우뇌, 구체적 우뇌로 나뉘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추상적 좌뇌인 경우에는 자 추상은 숲을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전체 아웃라인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되게 논리적이야. 이성적이야. 네. 체계적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목차가 엄청 중요하고 핵심이 너무 중요하고 간단하게 요약 정리가 된 한 번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나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 것에 되게 능하겠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제일 뭔가 일의 동기나 과제의 동기를 가질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Why? 이거 왜 필요해? 이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애들도 뭐 하자 그러면 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알아야 목적을 알아야 그 다음에 세부 지침이 정해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좌뇌는 기본적인 좌뇌의 특성을 가진데 대단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1, 2, 3, 4 가로 1, 동그라미 1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만일에 아까 추상적 좌뇌는 목차가 이거야. 큰 이런 흐름으로 가네가 중요하다면 이 사람들은 동그라미 1에 뭐가 있는지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써요? 되게 가이드가 중요하죠. 룰이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세부 정보가 엄청 중요해요. 왜? 논리적인 걸 가져야 되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큰 데이터만 있으면 안 돼. 아주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럼 아이한테 적용해 보세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하나하나. 1, 2, 3, 4 다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구체적 사례. 그래서 how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좌뇌인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추상적 좌뇌인 사람들도 빨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 어떻게 빨리 근데 구체적 좌뇌는 더더욱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순서 체계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결과가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 우뇌의 경우에는 자 우뇌는 되게 직관적이고 감성적이고 그죠? 자기 필 중심이고 이미지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뭐겠어요?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고 비전을 중요시 여기고 지금 히어 앤 나우에 잘 못 머물러요. 이 사람들은 벌써 미래 생각하느라고 앞서 나가는
않으라고. 그리고 새로운 거 좋아. 왜냐면 이미 본 거는 이미 경험했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경험, 상상하는 경험이 뭐야? 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되게 호기심이 많겠죠. 장난감 사주면 금방 실증돼. 또 새로운 건 없어? 새로운 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anything else, 또 새로운 거 없어? 이게 항상 중요해요. 미래 비전이 너무 중요해요. 왜 아버님들 중에서도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맨날 미래만 얘기해. 너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뭐 어떻게 하고 싶어? 너 이거 새롭게 한번 해봐. 창의성을 내놓으라고 라고 자꾸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분 자체가 추상적 문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 디테일한 구체적 자네 애들 만약 구체적 자네 애들 맨날 우리 아빠 그렇게 질문하면 너무 힘들어. 아니 상상도 안 돼. 느낌도 아직 안 왔고 경험도 안 했는데 벌써 상상하래. 너무 어렵죠. 너무 재밌다. 저희 가족들 지금 걔는 걔 요 성향이구나 막 이런 게 막 떠오르면서 너무 재밌네요. 또 그쵸? 또 알려주세요. 그래.